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1년 공공분양 모든 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쇼킹 부동산도 여러분들의 당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21년에 민영 아파트 39만호가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수도권에 20만 6천호, 지방에 18만 4천호입니다. 경기 지역이 11만 6천호로 10만호 이상 공급되면 굉장히 과공급됐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많은 편이에요. 인천 지역도 5만호로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도 4만 4천호로 준수하게 공급되는 부분, 적지 않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둔촌 주공과 레미안 원밸리 등 그리고 잠실 지중 등의 굵직굵직한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이 진행되는데 이 아파트들이 3년 뒤에 입주한다면 공급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올해 공공분양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자, 올해 공공분양은요, 신혼희망타운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그리고 일반 공공분양이 예정이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신혼희망타운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몰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수도권 지역의 기확보 태지 공공분양 용지를요 대부분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실수예요. 주택 공급 대상을 특정 계층에 한정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보통 주택정책을 비난할 때요, 계층 간 편가르기식으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30대들이 가점에 밀려서 주택 공급에 소외가 되는구나. 그럼 30대를 챙겨줘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정책이나 공공분양 정책이 다 30대에 올인이 돼버렸어요. 그건 나머지 계층은 넣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바꿔야 돼요. 자, 어찌됐든 2021년 공공분양 대부분은 신혼희망타운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기준 자격이 완화가 됐어요. 원래는 신혼부부라고 하면 혼인 이내 7년 이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자녀가 만 이제 6세 이하면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의 계획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없던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 주거복지 로드맵 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 기존 택지에서 임대 부지나 또는 분양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요. 신규로 지정한 택지에서도 이 신혼희망타운을 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나 수서 역세권 등 기지정 택지에서는 이제 거의 공급이 마무리 단계가 됐고 올해 12월 달에 많이 발표가 됐죠.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2017년 새로 지정한 택지에서는 2021년부터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지구나 서울 대방아파트, 성남 복정지구, 수원 당수 지역에서도 공급이 진행될 것 같은데 서울 지역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당분간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올해 성동 구치소나 아니면 고덕 강일지구에서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주체가 SH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많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마 공급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워낙 세요. 자, 그리고 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요, 대기하는 사람한테도 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카페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내년 올해 어떤 공급이 되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겠죠. 왜? 공개를 안 하니까. 신혼희망타운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급 안내 봐도 2021년 공급 계획이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2년간 공급 계획은 업데이트가 돼서 그 수시로 변경된 일정도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부분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좋은 정책은 맞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아쉬운 게 첫 번째가 면적적인 부분 59에서 74 정도는 제공을 했었어야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런 정보 제공 부분의 미흡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제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제 3기 신도시 본격적인 본 청약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빨라야 2023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기다린 사람들 메말라 죽겠다 싶어서 만든 게 이 사전 청약인데 말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 실질적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3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정한 신규 택지를 3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전 청약 부분에서는요 3기 신도시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3기 신도시고, 나머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한 이제 공공분양 아니면 그 전에 지정된 이제 신규 택지 지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정부에서 지정한 신규 택지의 사전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기존의 청약 제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거 청약한다고 청약 통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사전 청약한다 그래도 본청약에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야, 그러면은 이거 본청약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에 당첨된 사람을 위해서 특별공급 형태로 사전 청약 당첨자를 위한 물량을 따로 배정을 하고요. 이때 만약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으면 그것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다시 빼겠죠. 자, 분양가 확정돼서 나오나요? 확정은 아니에요. 사전 청약할 때 어느 정도 추정 분양가는 나오는데 그 이후에 분양가 상한 금액을 토대로 청약 시에 다시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사전 청약과 본 청약 사이가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분양가격이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은요 기존의 청약 제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먼저 거주 요건이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그 지역의 당해 지역에 우선 배정받으려면요 거주 요건 2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 청약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요 본 청약 때까지만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한 다음에 바로 신청은 가능하고, 본 청약까지 2년까지 걸리면 오케이 대박났다 해가지고 본 청약에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이 요건 못 채워가지고 본 청약에 청약 못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전 청약은 특별공급 대상자의 압도적인 비중이 차지하게 됩니다. 무려 85%고요. 일반 청약 대상자는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관 추천이 아니면 솔직히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분양 물량도 굉장히 적고 그 대상도 좀 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사전 청약은 다 공공 분야인가요? 네, 공공 분양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급 대상자의 당첨자 선정이요 입주자 저축 중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됐고요. 신혼부부도 당연히 공공 분양의 신혼부부 가점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생애 최초는 당연히 무작위 추첨이 들어가고요. 다자녀 가구도 공공 분양의 다자녀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선발이 됩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FAQ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단청 제한 적용이 되나요? 적용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이 사전 청약은요 청약이랑 이런 붙었지만 그냥 예약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청약에 당첨됐다 그래도 다른 지역의 청약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당연하겠죠. 왜냐? 본 청약 시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뭐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사전 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여러 번 신청 불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이 충족됐는데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요건 등으로 이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 부분도요 사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충족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배려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자, 사전 청약 FAQ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하나요? 안내는 하는데 이게 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같이 공고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사전 청약은요 아무래도 본 청약 전에 예약 제도이기 때문에 그 본 청약과의 일정 차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 청약은 모두 공공 분야인가요? 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렸죠. 모두 공공 분야이고요. 공급 방식 대부분이 특별 공급 형태로 공급된다. 그래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늘 구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혼희망타운도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도요 사전 청약으로 하면 당연히 공공 분야이고요. 기존에 이제 신혼희망타운의 가점 제도가 적용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올해 2021년 공공분양 예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보가 많이 나와서 대기자한테 충족시켜주면 좋은데 하다못해 올해 공급되는 부분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게 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공공분양이 대부분 전용 59제곱미터 소형 면적으로 제공된다는 부분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여기에 평생 거주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거주 요건 충족하시면 매도하시고 주변에 큰 평수로 옮겨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소형 평수나 중형 평수나 그 지역에서는 시세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